오늘은 초등학생들의 질문을 좀 위주로 살펴볼까 합니다.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인데 얼마 전 아이가 아빠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갔어요. 우연히 필통에서 돈이 발견돼서 물어보니 아빠가 줬다고 하는데 전에도 방에 10,000원 있는 걸 그냥 가져갔었는데 혼을 많이 냈는데 이번에도 그런 걸 보고 한두 번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훈육해야 될까요? 이게 참 고민이죠. 근데 이 사연에서는 일단 이 아이가 왜 돈을 가지고 갔는지에 대한 그 탐색은 적혀져 있지 않네요. 근데 이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이런 것을 하고 싶어지는 기본적인 이유,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. 만 6세, 7세 경우에 아이들의 거짓말이나 이런 어떤 물건을 가져가는 도둑질? 이런 것들은 또 너무 도덕성하고 연결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넘어서서 이제 사춘기로 간다면은 이런 것들은 좀 더 자기의 어떤 물질적 욕구, 재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분명히 훈육도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왜 그렇게 하는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그 조치, 용돈을 얼마를 준다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것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게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돈을 가지고 간다, 충동적이다 그러면 이 아이가 다른 면으로는 또 어떤 충동적인 면이 있지 않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 질문의 정보량만 가지고는 왜 그렇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의 수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질문을 또 한번 좀 넘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초등학교 1학년 만 7세니까 초등학생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. 8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. 아이가 화가 나면 신경질적인 말로 대받아치곤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 방법이 안 통하면 발로 물건을 차고 한다고 합니다. 무작정 혼낼 수 없어서 행동 수정에서 이유를 물으면 그쵸. 이거는 좋은 시도입니다. 이렇게 하셔야 돼요. 근데 잘 모르겠다고 자기도 고치고 싶은데 그 순간을 못 찾겠다고 말합니다.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? 자, 이게 만약에 정말 충동성 때문이라면 나는 이유를 모르겠고 정말 통제가 안 된다면 이건 전문가를 찾아서 치료를 좀 받아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. 왜냐하면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보이는 또 가장 흔한 행동적인 그 모습이거든요. 내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할 틈이 없이 먼저 저지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면은 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죠. 자, 그러면 이것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. 사실은 고치고 싶은데 고치지 못할 때 이런 거는요. 이 상황을 조금 더 조사를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돼요. 뭐냐면 어떤 때 주로 이렇게 화가 나느냐, 그때 무슨 일들이 순서대로 벌어지고 어느 순간에서 터지는지를 좀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들어서 기록을 해보세요. 그럼 그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은 이 패턴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럼 그 패턴에서 어딘가에 이걸 끼워 넣는 겁니다.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아니야, 저 친구는 나를 좋아했어. 아니야, 저 친구는 착한 친구야. 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얘기하지 말고 이따가 수업 끝날 때 다시 얘기하자. 라든지 혼자 이런 얘기를 속으로 하는 거예요. 아이가. 이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명확한 행동 지침을 미리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집에서 때로는 연습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연습을 하고 가서 또 싸워요. 또 화를 내고 물건을 발로 차요. 이렇게 했을 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도 한 번이라도 그것에 성공했을 때 집에서
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칭찬도 해주고 때로는 좋아하는 것도 좀 하게 해주고 이렇게 상을 줘서 그 시간을 아주 인상적으로 느끼게 해주세요.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이런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질 겁니다. 자, 그러면 또 한번 볼까요?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두신 분의 질문이 있네요. 이것도 한번 좀 볼까요?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여자인데 좋아하는 거는 장시간 동안 밥도 거를 만큼 자리에 앉아있지만 단순 반복하는 학습은 선생님과 전혀 문제없이 속도가 납니다. 속도가 안 납니다 라는 뜻이겠죠. 문제는 집에서 할 때는 정말 1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숙제를 한두 시간 걸리기도 합니다. 왔다 갔다 하면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딴 걸 하기도 하고 주변 정리라고 주변 정리 그쵸. 성격이 있어야 할 자리 뭐가 꼭 있어야 하고 너저분한 건 참지 못하는 아이라서 주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라고 했습니다. 어머님이 정확하게 그 구분을 하고 계세요. 이거는 이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호불호의 차이가 큰 거죠.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어머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. 단순 반복하는 학습. 아마 이거는 아이의 개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. 이런 걸 성향이라고도 하고 적성이라고도 하죠. 물론 주의력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아이의 성격상 호불호가 되게 분명한 경우가 있거든요. 저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의 이런 호불호의 특성을 완전 인정하고 지지해 줍니다. 그리고 그 싫어하는 것 외에 좋아하는 것을 얼마나 잘하는 아이인지 그게 얼마나 뛰어난 면인지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죠. 왜냐하면 일단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야 그 다음에 내가 더 괜찮아질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결국 다음 미션은 뭐냐면요. 지루한 것을 빨리빨리 해내는 겁니다. 근데 지루한 단순 반복을 할 때 이 시간을 한두 시간 걸리던 걸 1시간 반에 끝내자 이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되기만 하면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. 뭐냐면 이거 2시간 걸리네? 그럼 요번에는 1시간 반 만에만 해보자. 그러니까 조금만 더 줄여서 얘가 그 정도는 금방 할 수 있지 1시간 반 만에는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1시간 반 만에 했을 때 막 칭찬을 하는 거죠. 그래서 1시간 반 만에 하는 거는 본인이 아무 문제 없이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러면 이번에는 1시간 한 10분 만에 해보자. 이런 식으로 점점 줄여오는 겁니다. 기간이 많이 걸리겠죠. 하지만 이렇게 줄여와서 습관으로 만들지 않으면 언제 엄마가 한번 무섭게 해서 아빠가 무섭게 해서 뭔가 아이가 기분이 좋아서 끝내는 것 이런 것 가지고는 습관으로 가진 않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은 만큼만 줄여나가는 것이 좋고요. 이것도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아이가 집중해서 하는 게 몇 분인지를 보세요. 이제 1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것 이러면 아이한테 저는 한 문제만 풀고 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럼 정말 한 문제만 풀고 쉽니다. 그러다가 한 문제만 풀고 쉬는 게 너무 쉽게 생각이 되면 다음엔 2문제만 풀고 쉬자라고 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점차 자기가 금방금방 집중해서 끝낼 수 있는 거에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어느 쪽을 먼저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한번 시도를 양쪽 방법으로 다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